겨울바람이 매서웠던 그날 밤, 오래된 오케스트라 홀의 샹들리에가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조명이 천장의 정교한 조각들을 비추며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었지만 세월의 무게는 감출 수 없었어요. 벽면 곳곳에 스며든 얼룩들과 바닥의 낡은 카펫이 이곳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라는 문구가 화려한 금태 장식과 함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현수막 한쪽 모서리가 살짝 처져 있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어요. 한소연은 검은 울코트의 단추를 목까지 여미고 홀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녀를 더욱 떨리게 만든 것은 추위가 아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불빛과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신의 모습을 유리문에 비춰보았어요. 소박한 검은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작은 크로스백 하나. 초라한 서기관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저 안의 화려함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20년 전 졸업할 때부터 늘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또다시 주눅이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제는 숨을 필요 없다. 그 목소리는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며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샹들리에의 불빛이 더욱 밝게 느껴지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던 소연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닐 거라는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홀 안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어요. 검은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새로운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무대 위의 배우처럼 당당했습니다. 홀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전문 연주자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고 그 선율이 높은 천장에 울려 퍼지며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들렸어요. 곳곳에서 들려오는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우아한 배경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저마다 최고급 브랜드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치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번쩍이는 장신구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크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그 화려한 무리의 중심에는 설아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비즈가 박힌 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모든 시선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녀 옆에 서 있는 남자는 값비싼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라영은 그를 억만장자 남편이라며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가자 라영이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아, 라영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아직도 그때처럼 고생하고 있는 거야. 그 말 속에는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모였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서기관이라며 하며 속삭였고 그 말이 파문처럼 퍼져나갔어요. 순간 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혼자 교실에 남아있던 기억이
다시 상처처럼 스며들었어요. 그때의 외로움과 부끄러움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곧 담담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라영의 도발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소연은 자신만의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홀 안의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의 검은 코트를 비추고 있었지만 소연의 내면에서는 더욱 강렬한 빛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자신과는 다르다는 확신이 그녀의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홀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연 주변으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저마다 작은 무리를 이루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소연을 향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비슷했어요. 서기관이라며 월급으로 어떻게 사나. 그런 목소리들이 홀 안 곳곳에서 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우월감을 소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소연은 웨이터가 건네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크리스털 잔이 샹들리의 불빛에 반사되며 무지갯빛을 만들어냈지만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잔을 입술에 가져다 대려던 순간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그녀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정말 안 됐다. 그때도 가난했는데 지금도 그대로네. 한 여자의 목소리가 가짜 연민으로 가득했어요.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는 다 잘 살게 됐는데. 소연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다시 몰려왔어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해 홀로 교실에 남겨졌던 날, 점심값이 없어서 화장실에 숨어 있던 시간들, 친구들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던 외로운 밤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창밖 야경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때 소연의 가방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목표 확인. 대기 중. 소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방 속 깊은 곳에는 동창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특수 수사 서류, 국제 범죄 관련 자료들, 그리고 오늘 밤을 위해 준비된 체포 영장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국제 범죄 전담팀의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소연은 다시 고개를 들어 홀 안을 둘러보았어요. 웃고 떠드는 동창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조금 후면 도착할 그 사람.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의 전초전이 될 것임을 그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 야경을 바라보는 소연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곧 이 화려한 가면들이 모두 벗겨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홀 입구 쪽에서 갑작스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보들이 도착했대. 누군가의 흥분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동창들은 모두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저마다 성공한 사업가의 아우라를 풍기며 당당하게 걸어왔습니다.
값비싼 시계와 명품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빛 시계를 찬 사내가 가장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이 홀의 주인인 양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라영이 가장 먼저 달려갔어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회장님이야. 거대 물류회사를 경영하시는. 라영은 남편을 소개하며 마치 트로피를 자랑하는 듯 했어요. 동창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회장님이시라니. 존경스럽습니다. 아첨과 부러움이 섞인 목소리들이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회장은 겸손한 척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며 회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소연의 머릿속에는 수개월 동안 수집한 정보들이 파일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루트를 통한 불법 물품 운송, 복잡한 해외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 그리고 여러 나라의 수사기관들이 추적하고 있는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 바로 저 사람이 수개월간 수사하던 국제 밀수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소연은 샴페인 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홀 안은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수사팀 무전기의 차분한 목소리만 들리고 있었습니다. 목표 확인. 모든 팀 대기 중. 회장은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며 점점 소연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자신을 향해 고정된 소연의 시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규칙적이면서도 강하게 뛰고 있었어요. 이것은 긴장이 아닌 집중이었습니다. 오랜 추적 끝에 마침내 목표와 마주하게 된 사냥꾼의 차분함이었어요. 홀 안의 화려한 불빛들이 회장의 금시계에 반사되어 번쩍이고 있었지만 소연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회장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건배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 보기 좋네요. 동창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누군가가 외쳤고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홀 안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헛에 가득한 미소가 더욱 짙어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도 올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쁩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인 양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홀 안의 웃음소리를 뚫고 그의 귀에 들렸어요. 회장은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표정이었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소리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내일 새벽에. 그게 무슨 말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홀 안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회장은 대답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모든 서류는 완벽했다고. 회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얼굴에서는 혈색이 사라지고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연락해. 빨리. 전화를 끄는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동창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소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서 가시면 안 되죠.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잔을 회장의 잔에 부딪혔어요. 딸랑하는 맑은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은 오래 기억될 밤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예리한 칼날이 숨어 있었어요. 회장은 소연을 바라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소연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홀 안의 다른 동창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의 내면에서는 이미 칼날이 뽑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밤 이 모든 가면들이 벗겨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쾅! 홀의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벽에 부딪히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홀 안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동창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고 모든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이닥쳤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카펫을 딛고도 묵직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앞장선 수사관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고 뒤따르는 수사관들의 허리에는 수갑이 차가운 금소금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홀 밖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번쩍이는 경찰차 불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겨울밤을 가르며 울려 퍼져 마치 이 화려한 잔치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현장을 포착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번쩍이는 빛이 샹들리에의 크리스털과 어우러져 홀 안을 마치 무대처럼 밝게 비췄습니다. 수사관이 회장을 향해 당당히 걸어왔어요.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물류 대표이사 김 씨죠. 국제 밀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쳤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어요. 라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색 비즈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남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수사관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동창들의 웃음과 자랑은 모두 멈췄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하게 빛나던 샴페인 잔들이 이제는 차가운 증거물처럼 보였어요. 명품 핸드백과 다이아몬드, 장신구들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홀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겼어요. 바이올린 선율도 언제 멈췄는지 알 수 없었고, 오직 수갑 소리와 라영의 흐느끼는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바로 소연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이 홀 안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소연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용의자 확보 완료했습니다. 현장 통제도 끝났고요. 부장님, 동창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숨겨왔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한소연, 국제범죄전담팀의 지휘자, 부장검사. 홀라는 충격으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샴페인 잔을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른 무게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어요. 홀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 막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려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마치 법정처럼 엄숙해져 있었어요. 동창들은 모두 소연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영이 떨리는 다리로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내가 정말 검사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초라한 서기관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소연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찬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라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 자랑스럽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연아, 부탁이야. 그녀가 소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우리 남편 선처 좀 부탁해. 우리가 친구 아니야? 하지만 소연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라영의 손이 허공을 헛되이 움켜쥐었어요.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아, 우리가 좀 과했나? 미안해. 한 여자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또 다른 이는 소연아,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이라며 아첨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들의 변명과 사과를 묵묵히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그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 변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오히려 씁쓸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부장검사님. 누군가가 존댓말로 말하자 다른 이들도 따라했습니다. 부장검사님께서 우리 반 출신이라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아닌 계산이 가득했어요. 소연은 천천히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작은 크로스백 안에는 오늘 밤의 승부를 결정지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할 일은 끝났으니까요. 홀 밖에서는 여전히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며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신문과 뉴스에서 이 이야기를 다룰 것이었어요.
소연은 동창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명품들이 이제는 공허해 보였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밤이었습니다. 라영은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고, 다른 동창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의 화려함과 자랑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현실의 무게뿐이었습니다. 소연의 발걸음이 출구를 향했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이연했어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품격이 그녀의 어깨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홀 밖으로 나온 소연의 눈앞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찰차들의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갈아 가며 겨울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이 눈발과 어우러져 마치 무대의 조명 같았습니다. 구속된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인 채 경찰차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비싼 정장과 금시계는 여전했지만 수갑을 찬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권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거만하게 건배사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장검사님, 이번 수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내부 정보가 있었던 건가요? 플래시가 번쩍거리며 소연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수사는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는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어요. 기자들이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소연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홀 안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둡기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화려함과 웃음은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현실의 차가운 바람뿐이었어요. 소연은 홀로 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점점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고 고요함이 다시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이올린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울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왔지만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 소리였을 거예요. 소연은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진정한 힘은 남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내는 거야. 그 말은 20년 전 가난했던 소녀가 그리고 오늘 밤까지 숨어있던 여자가 마침내 깨달은 진실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검은 코트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추위가 그녀를 움츠러들게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욱 곧게 서서 앞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홀의 문을 나서는 소연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각각의 발소리가 바닥을 단단히 디디며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 멀리 또 다른 사건들이, 또 다른 진실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소연 부장검사의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였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고, 새로운 싸움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빛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오래된 오케스트라 홀에서 벌어진 이 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